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스트본 광복전 26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It's 6:30, right? There are more people plan to come here, but the time for them to arrive here was a little bit late because of the traffic jam, I think. But anyway, let's get started. It's a great honor for me to meet you in this beautiful place. I really appreciate that you spend your valuable time for us in this beautiful Friday night. Let me introduce myself again. My name is Magnus. I have been playing a role in here as director since this March, which means that this is my first time to manage and organize all the process about this info session from A to Z. Actually, the time for us held this event maybe a little bit earlier than other academies. As far as I know, most of them have a plan to hold their event after Chuseok. But I think we're the only one to hold this event before Chuseok. I personally hope that this c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side signal that we have invested a lot of time and effort to preparing for this info session. And I definitely believe that this time c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pick up skillful academics in terms of improving your English quiz level highly. Then, let's get it started with asking simple question to some of you.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기 오신 이유가 자녀 영어 실력 향상을 시켜줄 학원을 찾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혹시 사은품 받으러 오신 분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목적도 다 100% 이해합니다. 이게 목적이시라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자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가요? 어머니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신데? 말씀 나오신 어머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왜 자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가요? 크게 공부 목적이 아니에요. 네. 나중에 커서 나가서 또 혼자서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건데 저희 기분이 좀 편하게.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왜 자녀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영어 공부하는 목적이 뭘까요? 글로벌 시대니까. 정말 다 주옥 같은 답변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글로벌 시대에 영어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자녀를 유학이나 국제학교 보내려고 어릴 때부터 영어를 가르친다라는 부모님도 계실 거고, 대치동에서는 소위 빅파이브 초등 영어학원 보내려고 유아 영어학원 보낸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은 요즘 사실 이제 유아 영어학원이 대세니까 영어 유치원은 틀린 표현입니다. 유아 영어학원으로 제가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유아 영어학원 보내니까 불안하고 조급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신다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다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유창한 영어 실력도 당연히 기본이 돼야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영어를 마스터해서 중고등학교 대신 못하게 좋아하고 영어 1등급도 무난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 나중에 수학, 국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또 별로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리모컨은 안 들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내신, 수능, 그리고 나아가서 토익, 토플, 탭스 같은 각종 인증 시험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리터러시라고 확신합니다. 리터러시. 사전에는 문해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읽고 쓰는 능력입니다.
리터러시는 사실 텍스트 기반의 영어를 습득할 때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글로벌 시대의 중요한 능력은 물론 플루언시가 될 수도 있겠죠. 유창성. 저희가 유창성이 필요 없다, 도외시하겠다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할 때 플루언시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창한 영어 실력이 즉석에서 보여주기도 편하니까요. 우리가 바로 여기서 무슨 영어로 시를 쓰거나 문장을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플루언시도 굉장히 중요하고 글로벌 시대의 기본 조약이지만 결국 국내 공교육 체계에서 또 영어를 무난하게 소화하려면 리터러시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유학을 갔을 때요, 우리가 토론 수업도 하겠지만 학술 전문도 영어로 읽어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써야겠죠. 유학을 가서라도 리터러시가 중요한 거는 외양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0 6학년도 커리큘럼을 플루언시보다는 리터러시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고 진행하게 될 거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루언시가 중요하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본을 유지하되 리터러시에 좀 더 방점을 찍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날고기는 유아 영어하고 프랜차이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 그 날고기는 프랜차이즈 특허번호 속에서 이스트본이 왜 선택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학부모님들 얼마나 현명하신데 저희가 특징이 없으면 선택받을 수가 없겠죠. 어머님들 여기 가신다고 해서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한 단어로 English Performance, 영어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터러시 능력은 계량화가 용이한 영역입니다. 그 말인즉슨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주기 쉽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리터러시 능력을 가시적인 성과로 보여줌으로써 저희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 보이고자 합니다. 예, 그럼 6세 커리큘럼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니 결국 리터러시의 기본은 리딩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하죠. 근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려진 스티븐 크라센 서던 캘리포니아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쓴 Power of Reading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글귀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Reading is the only way we become good readers, develop a good writing style, adequate vocabulary, advanced grammatical competence. 텍스트 기반의 영어 실력을 총체적으로 기르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리딩이라는 겁니다. 리딩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세부터 리딩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6세 아이들이 그 전에 영어를 배웠다면 파닉스를 통해서 알게 된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단어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해서 1년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희 1차 목표고요. learning, 저희가 줄기차게 강조한 IB 가치관을 함량한 교육을 다방면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7세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7세 커리큘럼은 learning이라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되 리터러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critical reading, influencing, 그리고 pragmatic comprehension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결말이 뭔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비트면 정말 걸작이 될 텐데. 시청자 게시판에 막 글남기시는 분들도 있죠. 그 사건이 막 중간에 수정되기도 합니다. critical reading, 비판적 사고죠. 남들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남들에게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influencing. 우리 어머님들 드라마 보시다 보면 얘 이제 곧 죽겠구나. 얘들 이제 곧 사랑에 빠지겠구나. 키스하겠구나. 그리고 다음 예고편 이제 언제 나오겠다. 정확히 맞아떨어지죠. influencing 추론입니다. 주어진 제한된 단서를 통해서 다음 이어질 내용을 맞추는 능력이죠. 그리고 pragmatic comprehension. 자, 우리 재벌가의 경쟁력 있는 재벌가의 두 며느리가 만났습니다. 서로 옷차림을 스캔합니다. 얘기합니다. 너 오늘 너무 예쁘다. 조롱이죠. sarcasm. 조롱입니다. 우리가 문장을 그대로 읽을 때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자가 행각 between the lines에 자신의 의도를 숨겨놓은 것이죠. 독자는 그 between the lines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metaphor, 은유, 유머, 그리고 sarcasm, 조롱과 풍자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Pragmatic Comprehens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세에서 5세 커리큘럼을 말씀드릴게요. 자, 4세, 5세, 5세는 무조건 펀입니다. 첫 번째도 펀, 두 번째도 펀, 세 번째도 펀입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다 러닝 얘기해놓고 왜 4세, 5세는 즐겁게 영어를 배우라고 하느냐?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오순이 아닙니다. 요즘에 정근아 교수나 조선아 교수님 같은 이 소아심리학과 교수님들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4세, 5세는 추론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발달조차 하지 않은 시기다. 이 시기에 단어 외우게 하고 문제 풀게 하면 애들이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영어랑 손절할 수 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100번 공감합니다. 이때는 놀이로 영어를 접해야 합니다. 배운다가 아니고 놀이로 습득한다는 표현이 더 적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비고츠키, 피아제, 몬테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 교재 이름이 아니고요. 이 굉장히 저명한 아동 교육학자들이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도 play-based education, 놀이 기반 교육입니다. 저희도 이 기조에 맞춰서 4세, 5세는 fun phonics를 기조로 커리큘럼이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가 귀함이 울려서 좀 훌쩍하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왜 4세에서 5세부터 영어를 배워야 하느냐? 너무 어린 나이 아니냐? 굉장히 우리나라 교육의 해묵은 담론이죠. 왜 조기 영어 교육이 필요한가? 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근거를 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도표는 이 미국의 언어학자 존슨 앤 뉴포트가 1989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발주한 그림입니다. 이 논문은 미국의 연령별로 이민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법 점수가 네이티브 스피커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 실험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맨 왼쪽에 3세에서 7세 미국 온 이민자들이 문법 점수가 네이티브 스피커와 똑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즉 늦게 미국에 이민 올수록 그 점수는 계속 떨어지죠. 이 말인즉슨 결국 어릴 때 영어에 노출되는 게 문법 점수를 높게 받는데도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실험의 피실험자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입니다. 우리들에게 좀 와닿는 측면이 많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위에서부터 에릭 레넌버그, 패트리샤 콜, 그리고 수잔 로빈트리. 언어학자, 뇌과학자, 심리학자입니다. 각자 다른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조기 외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내 사교육 로비를 받고 이런 발표를 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에릭 레넌버그가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게 1967년이거든요. 예.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Language acquisition is the most effective refer to puberty due to biological maturation. 생물학적 성숙도 때문에 언어 습득은 사춘기 이전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어난다. 밑에 보겠습니다. Young learners have a greater ability to acquire native-like pronunciation and grammar in a second language. 어린 학습자들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중 외국어를 배울 때 네이티브와 비슷한 발음과 문법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영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pronunciation이 네이티브와 같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한국식 발음이죠. 근데 우리 학원 어린 친구들 보면은 좀 부럽더라고요. 발음 하나만큼은 정말 유창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못 늦었으니까 할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조기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있습니다. 2024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 연구진이 조기 영어 교육에 대한 효과를 발표했는데요. 피실험자는 584명입니다. 584명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서 조기 영어 교육을 했을 때 어휘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논문은 정말 수없이 많은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개만 가져와봤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은 홍콩에 있는 킨더레지라는 독일어 학원 홈페이지를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홍콩은 대표적인 이중언어 국가죠. 자, 여기 위에 6이라는 숫자 보이시죠? 6이 6살이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6 to 8 month.
6개월에서 18개월 된 아기를 데려다가 독일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조금 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6개월이 뭘 안다고. 근데 이중언어 국가인 홍콩에서도 이렇게 사교육 학원들이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가르친다는 게 팩트라는 거를 보여드리고자 제가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홍콩은 공교육에서 5세부터 영어를 가르치고요. 또 대표적인 이중언어 국가인 남아공과 싱가포르에서도 5세 또는 6세에서 공교육의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제가 파닉스라고 했죠. 그럼 왜 파닉스냐? 안고 많은 교수법 중에 왜 파닉스냐? 제가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미국 역사를 설명드릴게요.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루하니까요. 사실 파닉스는 미국의 전통적인 교수법이었습니다. 원래 미국 학교는 애들을 영어 처음 가르칠 때 파닉스부터 가르쳤어요. 1980년대에 이르러 이 파닉스 교수법이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비판의 주축은 바로 whole reading, 총체적 독해입니다. whole reading은 문장을 chunk, 덩어리 단위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context, 맥락에 집중하게 하죠. 하지만 파닉스는 어머님 그건 잘 아시다시피 음소, 음각, 음절, 단어 하나가 어떻게 소리 나는지 디코딩부터 배웁니다. 비유를 하자면 파닉스는 나무를 보는 교수법이고 whole-reading은 숲을 보는 교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교수법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학계에서는 이걸 reading words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reading words의 승리자가 누구냐? 결국 whole-reading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퍼슨스 같은 유명 출판사를 비롯해 미국 대다수의 출판사가 whole-reading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교는 그 교과서를 압도토 도입하기 시작하고요. whole-reading은 이제 미국 교수법의 대세가 되었죠. 근데 2000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국 의회 산하 교육위원회가 30명 이상의 연구진이 집필한 100쪽 이상의 보고서를 냈는데 그 결론이 whole-reading has no grounds. whole-reading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미국 교육계가 바뀌어야겠죠?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 교육계는 계속 whole-reading을 고집하고 파닉스를 살짝 첨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공교육사회가 보수적이기도 하고 이 나중에 이면에는 미국 출판사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기 NAEP 보이시죠? 한국으로 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입니다. 미국 교육과정평가원. 미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정부기구입니다. NAEP에서 지난 20년간 below the basic reading level, 평균 이하의 독해력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을 측정해서 도식화했습니다. 자, 보시면 2002년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유의미하게 줄어듭니다. 위로 올라가는 게 낮은 수치입니다. 살짝 줄어드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평균 이하의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th grade, 초등학교 4학년, 8th grade, 중학교 2학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독해 평균 이하 비율이 최고점을 찍습니다. 결국 급기야 2014년 역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미국 교육계는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미국 애들 독해력이 바닥이구나. 참고로 미국 문맹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미국 문맹률이 몇 프로 같으세요? 미국 문맹률이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30%요. 아, 30%.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어머님 아십니까? 몇 프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미국 문맹률이 2022년 기준으로 21%입니다. 21%. 예. 말을 하는데 글을 읽고 못 쓰는 거예요. 예. 물론 다인종국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미국 공교육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가 없어요. 미국이 과연 교육 측면에서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은 발등에 불을 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교수법을 내놓았는데요. Science of Reading, 줄여서 SOR이라고 합니다. 뭔가 듣기에는 굉장히 거창해 보입니다. 독해과 별거 없습니다. 결국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Five Pillars of Science Reading, Science of Reading의 5개의 축을 정리한 표인데요. Phonics 그리고 Phonemic Awareness, Phonics와 음소인식을 기반으로 한 교수법입니다. 학계에서는 기존의 고립토반의 이론의 실용적 근거를 살짝 첨가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이론으로 포장을 해요.
이 사이언스 리딩은 기존 파닉스의 연장선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파닉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언스 리딩을 채택한 미국 주는 지난 6년간 40곳이 넘습니다. 미국 주 50개 중에 40곳이 사이언스 리딩을 이 교육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사실상 미국의 대세는 다시 파닉스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4세, 5세에게 펀 파닉스를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원장이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초등 영어 교육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 영어 교육은 크게 Reading, Grammar, Level Test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내년 학기 때 초등반을 총 14개로 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분화의 기준은 레벨 테스트가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보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왜 내가 우리 애가 레벨 테스트 결과 하위반에 배정이 되었느냐? 왜 우리 애가 저반에 올라가지 못하느냐? 자, 어머님, 아버님. 한국 공교육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입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이 ABC 알고 파닉스 알고 문장을 읽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성과예요. 우리 어머님들, 초등학생 아이들을 평가할 때 남들의 실력에 절대 잣대를 두지 마십시오. 절대 남들과 비교해서 평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실력만 향상될 수 있다면 판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들 실력만 향상되면 그 원망의 눈빛 저한테 다 보내십시오. 제가 다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레벨 테스트를 기반으로 분반을 할 거라는 계획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터러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리딩과 그래머 크게 두 스피어로 나눈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시계 보고 있네요. 이제 끝입니다. 이제. 예. 아, 죄송합니다. 소리가 나오네요. 저 실수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명곡 Leave the Door Open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Leave the Door Open. 혹시 학원에서 제 방을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일합니다. 아이들과 직접적으로 영어로 소통하고 강사들이 장시 자리에 있을 때 제가 직접 투입해서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일합니다. 원장실에 와서 선생님들이 식사도 하시고 간식도 먹고 회의도 하고 합니다. 저는 이 원장이라는 타이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학원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학원을 위해 관심한다고 저소합니다. 그 태도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문을 열어놓고 일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 마이크를 부원장에 넘기겠습니다. 부원장이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